24강 하겠습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는 현대사죠. 그 소제목이 달린 대목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소제목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현대사조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권위주의에 대항해서 자기의 사유를 마음껏 발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더 이성적인 방식으로 살겠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체스터턴은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현대사조의 그러한 풍조가 이 생각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뭐 신이 죽었다 그런 말을 여기에 패러디한다면 생각은 죽였다. 더 니체의 말을 어, 정확하게 전한다면 너희들이 생각을 죽게 했다. 그런 관점으로 체스터턴이 현대사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조의 유물론과 진화론 그리고 웰스라는 사람의 그 의자를 예로 든 각 사물의 유일해성의 모순 그런 것들을 짚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잘못된 진보 이론인데 진보 사관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늘 그 진보냐 보수냐 그런 논쟁이 심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상황과 지금 체스터턴이 말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드린 이유는 우리의 그 보수는 보수라기보다 이건 지켜내는 거잖아요. 체스터턴의 입장이 보수적입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이성을 더 이성답게 만들고 더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옳은 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극단적인 우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수, 근데 우익도 보수 계열이긴 하는데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철학 관점으로 그 일관되게 지켜나가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혹은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더 애국자하고 사실은 더 도덕적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이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미적이에요. 친미, 친일. 근데 그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그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는 남북 분단 체제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으면,
약간이라도 동조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반대하려고 친일과 친미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말이 옆으로 자꾸 길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만 했네요. 진보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진보 이론인데 이 쭉 발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론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시험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해괴하게 들리긴 해요. 그 문장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 한 시대에 옳은 것이 다른 시대에는 틀리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게 진보인 거죠. 이 시대에는 옳았었는데 다른 시대에는 틀리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참 제쳐놓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스터트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만약 그 말이 고정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라면 상당히 타당한 소리다. 방향은 맞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길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약간 그러한 방법론의 차이라고 한다면 타당한 소리다. 가령 여인들이 우아해지고 싶다면 한 시대에는 조금씩 뚱뚱해짐으로써 그 중세기 유럽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당시 그려진 여성들 몸을 보면 다 이렇게 풍만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에는 날씬해짐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다 날씬한 쪽으로 가야죠. 그러나 그들이 우아해지고 싶은 것을 그만두고 원형이 되고 싶은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진보를 이루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우아해지려는 고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간 마른 체형이 낫냐, 약간 통통한 체형이 낫냐 하는 차이라고 한다면 뭐 좋아요. 근데 우아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타원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굳이 꼭 타원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아해지는 거하고 완전히 엉뚱한 다른 거가 되겠다. 우아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거하고는 다른 적당한 게 떠오르지 않네요. 음, 뭐 나무처럼 되고 싶다거나 나무 아니면 바위 덩어리가 되고 싶다거나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이건 이제 진보가 아니다. 가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겁니다. 그 진보 입장이 목표 자체를 바꾸는 거로 가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파괴시킨다. 그 얘기를 지금 체스터턴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표준 자체가 변한다면 표준 자체는 인간다움이죠. 인간의 품이죠. 어떻게 어떤 표준을 함축하는 진보가 다시요. 만일 표준 자체가 변한다면 어떻게 어떤 표준을 함축하는 진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니체는 인간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악하다고 부르는 것을
선한 것을 추구했었다라는 난센스 같은 관념을 처음으로 만든 인물이다. 지금 악하다고 부르는 것을 선한 것을 추구한 적은 없어요. 그건 조금 더 문화사적으로 검증해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를 옛날에는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일부 다처제가 옛날에는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일부 일처제예요. 그 일부 다처가 선하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니체의 이런 말은 넌센스다. 그의 말이 참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능가하거나, 뭐 쪽수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90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능가한다거나 거기에 못 미친다는 소리를 아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뭐 선하다, 악하다 이거 기준 자체가 없는데 뭐 우리가 그때보다 진보했어? 퇴보했어?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존슨 씨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추월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진보라고 하는 게 성립 안 된다는 거죠. 그,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일단 같은 길을 가야 누구는 뛰어가고 누구는 걸어가고 그럴 때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한 민족이 행복해지는데 성공한 것보다 다른 민족이 비참해지는데 더 성공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마치 돼지가 뚱뚱한 것보다 밀턴이 더 청교도적이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과 같다. 이건 이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그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인데 변화 자체를 목표나 이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죠. 음.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예배에서요? 왜 목사만 설교하냐? 다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수준에 맞도록 설교하도록 하자. 이게 변화잖아요. 필요한 변화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변화. 근데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데 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잖아요. 근데 그거는 온간데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면 돼. 그게 이제 민주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가야 될 진보 입장이야. 이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이상으로서의 변화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 되고만 계속 변화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만일 변화를 숭배하는 자가 자신의 진보를 측정하고 싶다면 변화하고 진보는 다른 거예요. 그럼 엄격하게 변화의 이상에 충실해야 한다. 단조로움의 이상과 시시득거리며 놀기 시작하면 안 된다. 진보 자체는 어, 진보할 수 없는 법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내친 김에 한마디 더
던지고 싶다. 테니스는 거칠지만 연약한 태도로 사회의 끝없는 변화의 개념을 환영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따분함을 시사하는 은유를 사용해서 이런 글을 썼다. 이 거대한 세계로 하여금 널리 울리는 변화의 홈을 따라 영원히 돌게 하라. 그게 이제 지루한 거죠. 영원히 돌게 하는 거. 따분함이죠. 따분함. 그런 데서 어떻게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변화 자체를 변하지 않는 홈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표현을 했는가 보죠. 테니스는 누굽니까? 시인인가? 홈. 예, 홈이 파졌다고 그러잖아요. 홈을 따라서 계속 도는 거죠. 사실이 그러하다. 요걸 읽다 보니까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 세계는 파장이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 홈과 같은 여기서 말하는 홈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딱 비교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파장, 어, 그 파도의 그 너울거림, 양자의 너울거림처럼 그 양자를 설명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양재 물리학 말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관점과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그거는 그 목표죠.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음,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바탕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가 공허할 수 있습니다. 공허하다기보다 책임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개인의 도덕성, 개인의 실존, 거기에만 머물게 되죠.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고 그 신앙과 삶의 실천이 일치되도록 노력해라. 거기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 이제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개인 영성이죠. 개인 영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영성, 우주적인 영성도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행태나 설교 예배 이런 것들 보면 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목사들이 계시고 형편없는 그냥 널려놓는 그러한 음식만 준비하는 목사들이 있곤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기는 힘들죠. 그 변화 자체를 변하지 않는 홈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 그러하다. 변화란 다음 쪽 넘어가야 되겠네요. 91쪽. 사실이 그러하다. 변화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비좁고 가장 어려운 홈과 같다. 이것도 이제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변화라는 건 우리를 더 좁은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제스터턴에게서 이처럼 표준이 변한다는 관념은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이
역사 전체의 흐름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라는 호흡에서 계속 돌고 돌면 나 어떤 방향이 없으면, 그러니까 표준의 방향이 없으면 제자리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의 역사관이 그랬습니다. 그 돌고 도는 거예요. 코스모스 안에서. 동양적인 역사관도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머물죠. 인류 역사에서 표준이 완전히 변한다는 이론은 우리에게서 조상들을 존경하는 즐거움을 앗아갈 뿐 아니라 그들을 경멸하는 보다 현대적이고 귀족적인 즐거움조차 빼앗아간다. 음, 그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조상들을 존경하는 즐거움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 과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변하는 거니까 뭐가 옳고 그른 것도 없어요. 옛날에 옳았다 지금은 달라지고 뭐 계속 그런 변화만 있으니까 조상들을 존경하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을 경멸하는 현대적인 귀족 요건 이제 반대에 있는 입장인데 귀족적인 즐거움도 이렇게 좋은 뜻으로 요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것도 뺏어간다. 생각을 파괴하는 우리 시대의 세력을 적나라하게 요약하려면 실용주의를 언급하지 않고는 마무리 지을 수가 없다.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나요? 내가 여기서 실용주의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이끄는 길잡이로 변호해야 마땅하지만 그가 실용주의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은 관념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아주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관점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변호하는 게 마땅한데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실용주의 유형이 있으면 사실이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자기는 취하고 있어요. 영국과 미국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물리 과학의 전통이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독일은 좀 관념적이고요. 예, 실용적이고 관념적이고. 나의 입장을 짧게 표현하면 이러하다. 나는 명백한 객관적 진리가 결코 전부는 아니라는 실용주의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리고 인간 정신에 꼭 필요한 것들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에도 동의한다. 그런데 나는 그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바이다. 음, 그런 관점을 계속 이 사람이 붙들고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 도대체 객관적 진리가 어디 있어? 옛날에 옳았지만 지금 틀리기도 하고 변하는 거야. 뭐 이런 게 현대 사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 관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 현상적으로는 그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럼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생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무슨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실용주의자는 사람에게 꼭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실용적이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뭐 취미생활, 독서 이런 등등 생각하고 절대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알려준다. 절대자요. 어, 형이상학적인 세계는 신경 쓰지 마라. 이 실용주의의 특징이긴 합니다. 어, 불가지론적인 거기도 하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그죠? 현대 사회가 실용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옳건 그러든 간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의 철학과가 이제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철학이 필요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철학은 뭐 실용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적 사유 없이 인간이 돼지도 아니고 뭐 배만 부르면 만족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냐 하는 거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그가 꼭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자다. 절대자를 생각해야 실용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철학은 일종의 구두적인 역설이다. 이 철학 뭐예요? 실용주의라는 철학을 가리키겠죠. 일종의 구두적인 역설이다. 그럼 구두적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 하는 역설이라는 건가? 구두? 구두적인. 실용주의는 인간의 필요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음. 관념적으로 떨어지는 데로부터 실용적인 데로 현대인들이 급선회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2쪽으로 가요. 오늘 요거 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우선적인 필요의 하나는 실용주의자 이상의 그 무엇이 되는 것이다. 실용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체스터턴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설명하는 관점이 실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예, 맞춰서 설명하는 거죠. 극단적 실용주의는 그것이 그토록 강렬하게 공격하는 결정론만큼이나 비인간적이다. 아, 요건 좀 그러네. 결정론, 결정론자. 공정하게 말하면 그는 인간이 취하지 않는데 자기가 선택한다는 인간의 의식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특별히 인간적이라고 자처하는 실용주의자는 엄연한 사실을 감지하는 인간의 의식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결정론이 갑자기 나와서 잠깐 무슨 왜 저 얘기를 하나
설명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이 결정론을 앞에서부터 이 체스터턴이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유물론이 일종의 유물적인 역사 결정론이잖아요. 근데 실용주의자가 또 그거를 결정론 실용주의자가 결정론자를 결정론만큼의 비인가지. 실용주의자가 결정론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중요하지 무슨 물질 유물론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진화론에 근거한 어, 인과율적 결정론에 이렇게 우리가 귀속하면 안 된다. 거기 굴복하면 안 된다. 그 입장인가 봐요, 실용주의자가. 근데 결정론도 비인간적이고 체스터를 볼 때 실용주의자도 비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예, 결정론자는 자기가 선택한다는 인간의 의식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건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요. 물질 안에서 그 역사의 변적법적 발전 안에서 특히 인간적이라고 자자는 실용주의자도 역시 엄연한 사실을 감지하는 인간의 의식을 이건 사변적인 거죠. 관념적인 거죠. 예, 절대자에 대한 생각이 이게 실용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걸 터무니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실용주의자도 그렇고 결정론자들도 그렇고 결국은 예, 비인간적이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좀 뭘 빼놓고 자꾸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인 인간 이해에 극히 예, 미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체스터턴이 말하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